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9%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 덕성 때문인데 덕성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덕성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여기 8월 달에 강하게 시세를 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 가격대를 보면 초전도체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거의 뭐 그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없는, 그쵸, 그 정도 가격까지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15,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뭐 작살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고가에 있었던 부분은, 그쵸,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은 거의 뭐 프리미엄이 그냥 없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성델타테크 어저께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앞으로 무언가 뭐 상용화 단계를 거쳐서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뭐 시가총액 1조 1,700억 정도 하는데 오늘 종가가 뭐 10조가 뭐야, 뭐 한 100조 1000조 가겠지. 왜? 그 소재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은 가치를 따지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제가 이 초전도체보다는 가격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프리미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신성델타테크를 밀어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덕성 주가 강세, 한동훈 관련주로 급부상. 그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치인 테마주들이야 뻔하긴 한데 덕성 주가가 강세다. 22일 오전 10시 34분 기준 덕성은 28.74% 상승한 6,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한 장관의 친분과 함께 내년 4월 총선 출마 기대감이 커진 데에 따른 것. 자, 근데 뭐 밑에 나온 거야. 뭐 똑같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쵸? 과정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 과정이 오늘 시작이 됐다. 근데 그러면서 신성델타테크까지, 그쵸, 상승 구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시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신성델타테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여기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25%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여기서는 거의 한 6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그쵸, 매매를 들어가서 5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저는 바닥을 확인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움직임은 제 생각보다는 먼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횡보 구간을 더 거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배열과 정배열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요, 차트대로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고가의 매물을 먹어가면서 갖는 건 맞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가격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돈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열도는 맞춰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쵸, 아직 맞춰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62평선을 기준해서 위쪽에서 횡보를 보일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횡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횡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용이 만약에 신성델타테크가 주도한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덕성이 주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한동훈 이쪽하고 뭐 정치인 관련된 이런 내용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요 회색 선 있죠? 지금 요 가격이 64,850원입니다. 6만 원 넘어가면, 그쵸, 한 10% 정도 할인해서 58,000원 후반, 6만 원 정도 넘어가면 그냥 매도. 올라가면, 근데 이대로 올라가면 저는 매매 못합니다. 저는 올라가서 쉬는 구간이 나와야 그때를 눌림목으로 잡고 매매하는 거지, 여기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그냥 쏴버린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반등 나왔죠? 그쵸? 그리고 조정, 반등 확인, 딱 이틀 동안 25%.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이거 날짜 한번 볼게요. 11월 15일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가 진행이 됐냐면 자 보세요. 일단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여기서는 자 11월 15일 날 자 보세요. 장 시작 전에 그쵸? 매매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장중 매매를 바로 들어가죠. 매도 가격 4만 원 고정 변경 시 다시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이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날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14일 그쵸? 14일 날 그쵸? 14일 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자 보세요. 반등이 나오고서 다음 날 가격대를 지켜줬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35,050원에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나니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바로 다음날 매수 딱 들어가서 그쵸? 시가에 매도하고 그냥 바로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25%딱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제가 보통 아직 한 방 남았고 30% 정도 수익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은 주도하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덕성이 주도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럼 저는 매매를 못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 가격을 그쵸? 6만 원을 기준해서 잡으면 됩니다.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뭐 가격을 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 저는 막 이런 막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초전도초에 맞는 것 같아. 그래 나 한 3년 보유할 거야. 그래갖고 진짜 10배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안 갔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틀 3일 만에 20% 30%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난 따라갈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은 그쵸? 덕성이 주도한 게 너무 아쉽다. 너무. 이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야 이거 아직 한 방 남았다. 그쵸? 지난 딱 금요일 날 딱 보고 그쵸? 제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11월 16일 날 그쵸? 요날 수능 날이었잖아요. 그쵸? 1시간씩 늦으니까 여기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10시에 개장이었으니까 9시 50분 딱 찍혀 있죠. 이때 장 시작 전에 제가 바로 그쵸? 바로 매수 주문을 넣고 이때 종가가 전일 종가죠. 4750원이었고 딱 나와서 그냥 바로 그냥 시가에 딱 체크를 시키고 딱 나왔거든요. 그때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이게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쵸? 이렇게 반등 마이너스 7%에서 반등 딱 주는 거 보고 이거 아직 한 방 남았구나.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덕성이 이렇게 딱 깨어버리네. 이러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격 부담이 생기고 그쵸?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을 보자. 가격을. 그리고 혹시 장기 보유를 해서 난 진짜 한 2년 3년 보유해서 10배 20배 갈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각자 그 생각 가지고 가시면 되고 내가 지금 좀 물려 있다. 지금 난 좀만 올라오면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혹시라도 62평 확 넘어가지고 5만 원 한 중반 후반대까지 올라가면 딱 가격대 딱 찍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에 임팩트 있는 그쵸? 임팩트 있는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1월 22일 오늘이죠. 자 토비스, SNS텍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종목들도 보면 토비스 자 보세요. 토비스인데 여기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서 그쵸? 곁다리 정도 걸치고 있거든요. 지금 부방이 한동훈 관련주 대장인데 이쪽에서 한 3일 정도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로 퍼진 겁니다. 수급이. 전 딱 그 정도를 노린 건데 무조건 저는 신고가 종목만 한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21선과 62평선의 이런 등락 구간 이 등락 구간 딱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한 거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 단타 장시작 전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SNS텍 이 내용도 보면 오늘 10%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토비스에서
8% 수익 얻었고요. 그쵸?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시가가 약간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종가 8% 마감이 됐고 그리고 SNS텍도 여기 보합권에 출발해서 고가 12% 종가 10%대 그쵸? 두 개 더하면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수익 마감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500분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신고가 종목. 그러면 SNS텍은 제가 왜 매수를 했을까요? 반도체 종목이라서 매수한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반도체 종목이라서 매수한 거예요.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나왔죠. 굉장히 서프라이즈합니다. 근데 주가 먼저 올랐죠. 엔비디아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조정받고 다시 갈 거예요. 근데 SNS텍 즉 한국에 있는 이 소부장 쪽은 그렇죠? 실적이 수년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렇죠? 62평 딱 기준 잡고 그냥 딱 매수 들어가니까 몇 프로 떨어지나요? 딱 10% 딱 떨어지고 오늘 매도. 무조건 이 시초가 종목은 종가에 딱 털고 나옵니다. 이런 종목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6%대 강세 중이다. 오전장 반등이 나와서 등락 중이기는 한데 오늘 덕성 때문이다. 그쵸? 그냥 올라가면 우린 매매 못한다. 그쵸? 패스하겠습니다. 이미 반등 전에 25%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잡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들어오세요. 자,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이 최소한의 성입니다. 최소한의 성이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 일단 저는 그냥 올라가면 못 삽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을 해요. 그 종목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무조건 가격이 앞서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 못 내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끝. 절대 끝. 그냥 끝이에요. 끝.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하는데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한 3년 본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내가 워렌 버핏인가? 돈이 계속 나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제한된 자금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2주 안의 수익을 보기 위한 가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정말 최소한의 성입니다. 돈 안 받아요.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무엇보다 내가 가격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신성 델타테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을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